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단순 위기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입니다. 민주당 코어 지지층들의 지지도가 식고 있다는 뜻인데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면 역사를 반복하게 되고 이걸 지지자들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MC 장원이 나와요. 내용을 좀 보니까 김묘성 채널에 이제 MC 장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걸 인사혁신처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을 해서 자기 채널에 올렸더라고요. 댓글을 봤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도 쓰네 제정신이냐. 음주운전해야 정부 채널에 나오는구나. 음주운전해야 이 정부는 꽂아주는 듯.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사람 쓰는 꼬라지 봐라. 이러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독인 개긴이라 하지. 뉴똥파리 이동영과 그 부하들이 다 헤쳐먹네요. 어제 이동영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직접 말했음. 인사혁신처 최동석이죠. 문재인 악마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죠. 나라 꼴이 잘 돌아갑니다. 이제는 인사혁신처 직원들을 MC 장원, 김묘성 채널에 출연시키고 그걸 인사혁신처 채널에 쇼츠 만들고 이러려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동영하고 친하면 정부 관련 돈을 받아갑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동영은 대놓고 대통령하고 소통한다 말하고 다니고 이동영 라인들은 하나씩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거야. 비선 실세는 아무도 모르게나 하죠. 이동영은 대놓고요. 앞선 실세야 앞선 실세.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지율이 박살났죠. 그걸로 지금 해외 출장 간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근데 왜 지지율이 박살난지는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릅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것 때문에 동지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지지율이 박살난 거예요. 문조 털래요 외치는 사람들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조국은 절대 안 되고 김용남, 이현주, 이병태는 되고 이 상황에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니까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여론조사가 와도 응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 될 거고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박살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반성한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할까요? 아니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 우리는 여론조사에 응할 힘이 없거든.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더 넓게 포용하겠다. 더 힘 빠져요. 대통령은 왜 지지율이 빠지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2022년도 기사예요. 이재명 경기지사 때 친입 팟캐스트에 광고비 몰아줘.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역 화폐, 청년 기본소득 이런 도정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친 이재명 성향의 인사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채널에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팟빵에 총 6억 4천만 원가량 정부 광고비를 집행했다. 경기도가요. 그 중에서 4억 한 5천 정도를 친명 성향 방송인에 몰아줬다라는 건데 이동영, 이희재의 1억 7,600만 원, 정영진의 매불쇼 1억 4,500만 원, 김용민의 김용민 브리핑에 8,400만 원, 새날에 3,600만 원. 경기도 때 이렇게 정부 광고비를 집행한 적이 있어요. 올해 2월달 기사예요. 정부 광고 집행 내용 공개, 디테일이 필요하다.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에는요. KBS,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등 구체적인 매체명이 명시가 돼요. KBS에 얼마가 들어갔고 조선일보에 얼마가 들어갔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요. 매체란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작년 2025년 1년간 700억 이상의 돈이 유튜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유튜버에게 갔는지 어떤 콘텐츠에 실렸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명이라도 구체적이면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는 주요 정책 디지털 콘텐츠 확산, 유튜브 광고 의뢰 이렇게 모호한 문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유튜버에게 광고비를 몰아주거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채널에 정부 예산이 흘러가도 확인하기 어렵다.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구체적인 채널명, 계정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유튜브 채널들 있죠.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얘네들 문조 털레유를 동시에 외치고 있죠. 그리고 이동영과 그 일당들. 문제는 마치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것처럼 어떤 사안이 터지면
같은 이야기를 동시에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직적이다.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결국 돈 때문 아니냐. 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영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누가 어떤 자리 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동영이요. 우리는 이재명 팔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소통한 거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이따위 꼴을 보려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문조털레유를 외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동지들을 모욕하면 영전하는 꼴을 보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든 게 아니에요. 리박스쿨에서 이승만 찬양하는 이현주도 괜찮고 위안부 매춘부설 방송을 만들어냈던 이병태도 괜찮대. 문조털레유는 안 된대. 조국 안 되고 문재인 안 된대. 김어준도 적이래. 유시민도 적이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놈은 우리 당 후보가 민주당스러워져서 선거에서 졌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꼴을 보는데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에 정부 예산 쓰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은 그런 걸 막 했어. 나는 우리도 정권 잡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조털레유는 안 된다. 혐오를 조장하는 인간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인간들에게만 권력을 사적으로 쓴다. 이건 너무 괴로운 거죠. 정청래 대표의 말 한마디, 이지은 대변인의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공격하면서 이동영의 비선 실세를 자랑하는 듯한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도 공격을 안 해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진짜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권 때 동교동계는요. 당원들이 선택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친문계들은요.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재명 정권이 됐습니다. 친명계들이 당원들이 선택한 정청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흘러가잖아요. 이 역사가 반복될 겁니다. 친명계 다른 놈들은 김민석을 밀 겁니다. 당원들은 김민석을 밀지 않아요. 그렇게 당내 주류 세력과 당원들은 또 각을 세울 겁니다. 당원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친명계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 또 정권 뺏길 겁니다. 오세훈이나 한동훈 대통령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당원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비극이 생겨요. 우리는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지지해요. 위에서 픽했다고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레거시 미디어도 오창석 받았습니다. 친여권 인사 캠코 비상임 이사로. 일이 커질 것 같죠.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돌아다녀요. 이거 대통령이 알고 있습니까? 문재인을 까면 자리가 생긴다. 서승만, 황현필. 그래도 이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 맞는 경력이 있어요. 자질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창석은요. 왜 캠코 이사에 임명이 됩니까?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나왔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빨 좀 턴 게 경력 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캠코에 어떻게 임명이 됩니까? 캠코에서는 공정하게 선발했대요. 그러면 오창석 지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사직 맡겠다고 했는지 밝힐 수 있어요? 누가 어떤 근거로 오창석 추천했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청년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돌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민주당을 퍽이나 지지하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사를 함께한 동지들을 대통령은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감은 그 어떤 적개심보다 무섭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윤석열을 고블린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어뜯겨 죽은. 네. 그러니까 고블린은 지금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 아프리카 케냐의 곰베 국립공원에서 관찰된 알파메일 침팬지인데 네. 오두머리 수컷 늘 다른 개체들에게 신체를 손상시킬 것 같은 위협을 가해서 복종을 끌어냈던 폭군 스타일의 지도자예요. 네. 모두가 숨지고 있었지만 도전자가 나타났을 때 합세해서 물어뜯어 죽였어요. 그다음에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로 꼽았던 게 기억나죠? 아모스. 아모스는 그 침팬지 알파메일이 7~80%의 확률로 약자를 위한 개입을 하고 한 20% 30%의 비율로 정서적 공감에 기초를 둔 개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쟁에 개입할 때 정서적 공감은 내 아는 놈.
나하고 친한 놈을 우호적으로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못하냐? 왜냐? 동물이니까. 그 얘기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아모스 스타일이에요. 맞아.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할 때, 현실에 개입을 할 때 권력으로 약자를 위해서 개입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100%는 못해 누구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다 아모스 스타일의 침팬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고블린 스타일의 침팬지들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뇌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잖아요. 근데 좀 특수하게 발전을 해서 생존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해,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도 추구해요. 네. 이게 부업이에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업에 주로 관심이 있고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이 부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업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주업에 충실한 사람의 어떤 목표는 우리 인간사의 서열이 있잖아요. 위계와 서열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나중에 이쁘게 만들어서 네. 보여요. 그 뭐예요? 이 A는 이 부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할 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아, 올바름이라든지 그다음에 B는 이익에 중점을 두고 해요. 이익 생존. 그래서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또 함께 나도 아. 생존해야지. 교집합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인간 세상이. 아, 스타일.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높잖아요. 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아. 예컨대 이제 지방선거를 예를 들면 후보만 되면 무조건 당선될 것 같잖아요. 아, 본선에서. 후보만 되면 당선. 그렇지. 그래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니까 어. 친명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건은 이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대기에 딱 좋은 아, 단어를 조금 아름답게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B그룹이 커져요. B그룹이 커져. 네. 근데 근데 이건 정치인들 얘기고 네. 일반 시민들 지지자들은 A가 많아요. 가치. 그렇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바람직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네. 뭐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많은 하고 것 있는 같아. 거잖아요. 많은 것 같아. 아니 코스피 6천보다 나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댓글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은 어. C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글쎄로 이 사람들이 소수처럼 보여요. A가 소수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아.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이런 분들의 코어 그룹이에요. 여기가. 아. 대통령의 뜻이 뭐냐를 왜 맞추려고 그러냐 하면 B에서 내가 B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비평가 중에도 봐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B에 속한 사람이고요. 아 죽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비평가 중에도 A에 속한 사람은 대통령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야.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잤어. C의 교집합에 속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대통령의 의사를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부 입법안으로 그냥 100% 가게 되면 이 A가 난리가 날 거야. 코어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달리 지지할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지지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눈앞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을 찍어줄 수도 없어.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혹시 이게 떨어지면 대통령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나 대통령 좋아하니까 잘한다고 계속 대답을 해. 지표에는 안 나타나요. 이 코어 지지층은 이 A그룹은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는 표도 안 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인간의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되니까. 손에 대.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왔던 야,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아,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막 당선될 때는 막 노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을 때는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문재인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막 거기 옆에서 하다가 아.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백신 사기극 책임져라 막 이러고 아,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모르는 같은 게 사람이야? 모르는 게 없어. 유시민.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아. 근데 이 A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일이 잘못된 게 다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욕먹고 이럴 때 지켜줘요, 이 사람들. 근데 이번 검찰개혁안이 1차 입법예고안이나 2차 입법예고안 그대로 됐어 봐요. 이분들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는 않는데 식어. 아, 식어. 예, 식어.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겠다. 가족을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유예요. 하도 요새 말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밖에서 가면 인기도 좋고 평도 엄청 좋아. 근데 식구들한테 식구들이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저녁밥 같이 먹는 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안 해줘. 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다 잘하는데 식구들에 대해서 차갑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는 못해. 아버지니까. 그러나 이제 아쉽고 속상하고 예, 서운하고. 이제 좀 식는 거예요 온도가. 네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막 수백만 명이 조문하고 이랬지만 그 초기에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그 4억 달러인가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을 했고 지대로 다수였으니까 네. 그거를 거부권 발동을 안 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이 코어 지지층이 식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움직인 거예요. 아.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요. 네. 저는 1차, 2차 검찰개혁 정부안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민주당에서 뭐 이상한 절차를 거쳐서 당론이라고 막 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나와서 미세 조정밖에 안 되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49% 정도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시킨 기반을 우리 침팬지 폴리틱스 할 때 그랬잖아요. 우두머리끼리 힘 대 힘으로 대결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2인자가 1인자를 꺾으려면 3인자, 4인자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알파메일도 연합을 유지를 못하면 조만간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연합을 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철수 박대하고 이준석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이거는 탄핵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 그대로 됐어. 집권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대로 됐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합은 뭐냐. 이게 내란 청산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작은 야당들 시민사회 심지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심지어는 보수 일부까지 연합이 되면서 그래서 겨우 49% 얻었잖아요. 내란 전국인데도. 예. 내란 극복 연합이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의 힘으로 약 반 정도를 득표해서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10 내지 15% 이상의 일 잘한다라는 게 붙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지는 아니거든. 국정 평가를 좋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제 좀 안정적인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그게 네. 민주당의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 일부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40% 넘는 지지율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걸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겠죠.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나 진보당 같은 다른 작은 정당들도 반대하겠죠. 그래서 일단 정치권 안에서 이 내란 극복 연합이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밖으로 나가서 시민사회, 뭐 촛불단체 이런 데로 가면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벌써 청와대 앞에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검찰개혁 법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당선시켰던 집권연합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걱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었던 건데.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아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현상을 분석해서 걱정하고 호루라기를 분 건데 이걸 갖다가 유시민 너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협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는 상상도 못했거든. 그런 식으로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하면서 나 혼자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있으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B. 예, 이 B가 B.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이 커진 B가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C들은 타협을 해오잖아요. 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나도 친명이야. 근데 이 A들은 야, 진짜 친명은 친명이라고 자랑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타협이 안 돼. 니네 친명팔이 하지 마! 이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얘네들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을 반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B그룹이 굉장히 커질 조건을 마련했잖아요. 네. 아니 비평하는 사람도 지금 대통령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데나 임명해도 지금 사람들이 욕 별로 안 해. 자리 받고 싶으면 비평하러 나와가지고 막 아니 우리 조불쇼에서는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런 비평가들이 막 설치는 거예요. 차기 권력을 노리고 있거나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불가피한 거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네. 자연의 섭리예요. 좀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편하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C들은 포섭 가능하잖아. C는 포섭 가능. 예, 우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최소한 좁혀야 돼. A를 좁혀놔야 예, 돼. 좁히려면 A의 스피커를 박살을 내야 돼. 와, 이 분석 기가 막히다.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도 A를 편들고 있는 정치는 왕따시키고 흔들고. 근데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들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막 흔드는 거야. 네. 그리고 밖에 누가 제일 세지 봤더니 김어준 유시민은 우선 얘네들은 없애야 될 공적제 1호 2호고 매불쇼도 좀 의심스러워. 쟤들도 조불쇼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사이드로 밀어내야 돼. 이렇게 작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야, 다음 질문이 또 그거거든, 내가. 아니, 진짜로. 근데 뭐 거의 설명이 돼가지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바람직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기 있는 권력자가 있을 때는 늘 생겼던 일이다 이거는. 그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쁘게 그렇게 보시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말고 살아버리고 저러는구나. 일종의 기본값으로 네, 기본값. 받아들여라.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요거는 한번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불쇼에서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뉴 이재명. 예. 한 번도 매불쇼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 그게 어느 쪽에서는 이게 뜨거운 이슈라는 거 몰라서 안 꺼내지는 않았겠죠. 네. 예, 제가 이걸 꺼내지 않았던 건 뭐냐면 뭐 한 명이라도 더 새로운 사람이 이재명 정부 지지하면 뭐 좋지. 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참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그룹을 뉴 이재명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뭐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명명법이에요.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 같은 뉴 사람. 이재명이라고. 예,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잘못하면 오해받아요가 딱 정확한 이 표현 뜻 같아요. 아니에요? 예. 오. 최근에 네. 뭐 이거는 뭐 실조라는 이야기니까 이현주 의원이 개최한 뉴 이재명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 거기에 이제 연사로 어떤 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함동균 왜 이름을 말을 안 해? 아, 작가님 입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제가 할게요. 어. 예, 함동균. 작가님 입에 거론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존중을 해야지 왜? 제가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뉴 이재명 토론이야. 거기에 대표 연사야.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너무 좋지.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데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격성의 투사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시민을 환자와 병자로 만드는 정치예요, 그게. 예, 그게 지금 사실은 뭐 국회에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대형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김어준 채널과 같은 그런 스피커에서 계속 소환하고 있는 그런 병자 정치, 노무현, 문재인 이런 기호를 호출하는 정치 이런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는 유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구나. 이거는 무슨 뭐 이거 자연현상이에요? 기본값이에요? 뭐예요? 근데 난 약간 의심이 되는데 조직적인 움직임이 그런 거는 우리 황희두 씨가 전문 아니에요? 그거 나는 전문가인데. 사실 온라인 영역에서 기반을 예. 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때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나 정말 많이 화났고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뭐 DC 인사이드 같은 갤러리 같은 데는 이 유동 IP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제 막 특정한 뭐 땡땡땡 갤러리,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갤러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시민 작가님을 뭐 띄워주면서 다른 분들을 다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쟤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다른 데 퍼질 때는 또 거길 기반으로 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지층들의 생각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낚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 막 윤어게인스러운 계정들이 지금 막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일부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작업 세력을 몬다고 하는데 맞아.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감정을 부추기고 다닌다. 전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고 이제 그럼 우리가 또 민생으로 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감정을 막 건드린다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일단 여기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 주셨듯이 내부의 와해가 되고 네. 분열시키고. 그렇죠. 나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매불쇼는 조국 혁신당 사람들 불러놓고 국민들이 관심 없어하는 지금 시대 정신도 아닌 검찰 개혁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 정신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가잖아. 그냥 유시민 맨날 까고 있어. 그게 무슨 시대 정신이야? 유시민 까도 된다니까. 그리고 매불쇼 조불쇼 욕해도 돼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나는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 그거는. 아니 우리 민동기 기자도 여기 나오실 때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욱 씨가 보니까 뭐 나 출연시키지 말라고 매불쇼에서 그런 문자도 보냈다는데.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진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진지하게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많죠. 그래요? 네, 많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유 이재명 얘기를 제 주변에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유 이재명 현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뭔가 지지하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그거를 유 이재명에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긍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유 이재명 현상이라는 거에서 제가 왜 부정적이냐면 아까 그 몇몇 그 유 이재명을 말하는 그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피커들과 이 새로운 현상이 약간 좀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재래식 언론들이 주목하는 유 이재명 현상은 이 현상과는 또 다른 어떤 유 이재명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분리해서 보는 편인데 네.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막 좀 변질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윤혜 씨도 유이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문을 자신이. 받았을 때 네. 난 유 이재명이 맞다. 근데 이제 오윤혜 씨가 네. 나는 유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네. 지금 재래식 언론들이 유 이재명을 거론하는 활용하는 거는 거는 달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 어떻게 다른 그래서 이제- 유심 작가님이 아까 잘못하면 오해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이게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막 하고 이럴 때 지지율 지지율이 80% 넘었거든요. 어. 그러면 그때는 유문재인. 유문재인이 반이 넘어. 민주당 지지율이 40%도 안 됐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이런 명명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유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연 자체를 가지고 막 처음에 한겨레에서 이걸 보도했다고 하면 한겨레 욕하고 뭐 경향신문 욕하고 저는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 아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특성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고 나는 봐요. 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원래 보통은 취임할 때 지지율이 높다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취임할 때보다 끝날 때가 훨씬 지지율이 높았어요. 시정 수행 지지율. 경기도지사 때도 취임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16개 시도지사 중에.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1등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1등이에요. 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유능한 행정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일들 이런 거를 미루지 말고 작은 일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네. 그 주의잖아요. 네. 국무회의 때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행위 하나하나에 수혜자가 있잖아. 또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매력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 일 잘하네.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지지율이 붙어서 네. 4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네. 지금도 초기에 약간 지지율이 기대에 섞여서 있다가 좀 내려갔다가 지금 한 달에 한 0.5%, 한 달에 1% 그 정도로 올려서 지금 70% 육박하는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지지율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큰 이벤트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붙는 거하고 아.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작은 행정들 뭐 코스피 정상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이게 견고해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장 때나 도지사 때나 대통령 때나 출렁이지 않고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지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뉴 이재명이라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보이는 거죠. 네. 데이터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 후보 안 되면 대구 경북만 빼고는 좀 대구도 뭐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대구 알 수 없습니다. 다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네. 경선이 치열해요.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 건 아니지만 일부는 권리당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막 친명을 엄청 내세우면서 경선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최고위원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막. 그러고 막 저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네. 자기 실력으로 해야지 자꾸 이재명과 친하다는 그쵸, 저 실명 그 쓰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요 A 그룹을 축소하고 와해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A 그룹에서 자기가 인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건 알아요? 알아요. 아, 그건 알아. 그래서 A 그룹을 조각조각 내고 최대한 그다음에 위축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그룹에 있는
그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1순위가 뉴스공장이에요. 2순위가 매불쇼야. 아, 매우셔는. 그리고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이중으로 더블 뛰면서 선동을 하는 유시민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격해야 돼요. 얘네들을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반명 이렇게 몰면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